만약 단 세 가지 동작으로 근력과 균형,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없는 운동 목록도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뒷받침된 세 가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50세 이후의 근육 감소와 아침의 뻣뻣함, 만성 통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노화의 운명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계단을 피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고 무릎이 무겁다는 이유로 짧은 산책을 건너뛸 때마다 근육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어느새 일상의 작은 동작들조차 버겁게 느껴지죠. 의학에서는 이를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는 60세 이후라도 정확한 목표 동작을 꾸준히 수행하면 8주 만에 잃어버린 근기능의 최대 40%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몸은 늙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 세 가지 핵심 운동을 할 것입니다. 첫째, 스쿼트, 앉고 일어서기라는 삶의 기술을 회복해 하체의 기초를 다시 습니다. 둘째, 푸시업, 상체와 코어를 하나로 묶어 자세를 바로잡고 일상의 힘을 되찾습니다. 셋째, 플랭크, 척추를 감싸는 심부 근육을 깨워 균형과 안정성을 되살립니다. 모두 집에서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지 운동을 배우는 것을 넘어 몸과 다시 신뢰를 쌓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한 번 더 일어서는 순간, 플랭크를 몇 초만 더 버티는 순간마다 당신의 몸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강해질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통증 없이 강한 삶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스쿼트입니다. 앉고 일어서기, 화장실에 가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심지어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때까지 모두 스쿼트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동작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밀거나 반동으로 일어나거나 다리가 무겁다는 이유로 피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근육은 기억을 잃고 신경은 그 길을 잇습니다. 결국 다리는 약해지고 균형감은 떨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음의 악순환, 디사이스 사이클이라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끝없는 순환. 그것이야말로 노화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본 앤 미네랄 리서치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스쿼트를 수행한 60세 이상 노인들은 6개월 만에 엉덩이와 척추의 골밀도가 최대 8%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지 근육의 힘뿐 아니라 균형감, 자세, 골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 단계, 의자 스쿼트 첫걸음은 언제나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의자 끝에 앉습니다. 팔은 가슴 앞에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으세요.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인 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 다음 무릎을 굽히며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근육은 천천히 버티는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2번, 10회씩 해보세요. 2에서 3주 후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단단해지고 허리의 뻣뻣함이 줄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2단계, 바디웨이트 스쿼트. 이제 의자를 치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볼 차례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이제 엉덩이를 뒤로 밀며 천천히 앉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게, 허리는 곧게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깊이 내려가려 하지 마세요. 자신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갔다가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올리며 일어섭니다. 이 단계는 균형 감각을 자극하고 몸의 작은 안정 근육들을 깨워줍니다. 평소 계단에서 불안하거나 균형을 잃기 쉬운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단계 고블릿 스쿼트,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벼운 물병이나 덤벨 하나를 가슴 앞에 들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버전은 하체뿐 아니라 복부, 등, 팔 근육까지 함께 단련합니다. 마치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블릿 스쿼트를 꾸준히 한 노년층은 단사 주 만에 보행 속도와 균형 점수가 평균 15% 향상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힘을 기르는 운동이 아니라 넘어짐을 예방하고 일상적 움직임의 품질을 높이는 운동인 셈입니다. 스쿼트의 진짜 의미,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5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 동작이 바로 당신의 독립성 테스트입니다. 스쿼트는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의자에서 손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을 때 당신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10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운동 2. 푸시업. 자세와 상체의 힘을 되찾는 비밀. 스쿼트가 하체의 기초를 세운다면 푸시업은 몸의 조절력과 자세의 균형을 되살리는 운동입니다. 이 한 가지 동작으로 어깨, 가슴, 팔, 복부,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까지 함께 깨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세 이후 이 간단한 동작을 어려워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앉은 생활,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앞의 자세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어깨는 말리고 머리는 앞으로 쏠리고 등은 굽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상체 전방 굽힘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호흡이 얕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며 결국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의 동작, 푸시업으로 이 모든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시업은 단순히 팔의 힘을 기르는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복합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벽 푸시업. 벽에서 팔을 뻗은 거리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어깨 높이보다 약간 넓게 벽에 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고 팔꿈치를 천천히 굽혀 가슴을 벽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천천히 밀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자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팔보다 어깨가 더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굳어있던 자세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한두 번, 15에서 20회씩 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목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겁니다. 2단계, 인클라인 푸시업. 벽에서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이제 테이블이나 주방 조리대를 이용해 보세요. 손을 올리고 몸을 일자로 유지한 차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밀어 올립니다. 높이가 낮을수록 강도는 높아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각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동작은 단순한 팔 운동이 아니라 어깨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척추의 정렬을 되찾는 핵심 단계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고 등은 곧게 펴집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키가 커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무릎 푸시업. 이제 바닥 위에서의 도전입니다. 무릎과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가슴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렸다가 1초간 멈춘 뒤 숨을 내쉬며 밀어 올리세요. 시선은 살짝 앞을 향해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수정된 푸시업을 8주간 수행한 노년층은 상체 근력이 43% 향상되고 만성 목 통증이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푸시업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통증 없는 자세를 되찾는 의학적 처방과도 같습니다. 푸시업이 주는 진짜 변화, 혹시 하루 중 여러 번 자신도 모르게 목을 문지르거나 거북목처럼 등을 구부정하게 만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푸시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영상 앞에서 벽을 향해 5번만 해보세요. 가슴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진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푸시업은 단지 팔의 힘을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의 근육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문을 밀 때, 장을 들 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 당신의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이는 힘을 빼앗지 않는다. 선택이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 오늘 단 5분이라도 시작하세요.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젊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3. 플랭크. 척추와 균형을 지켜주는 방패 스쿼트가 하체의 기초를 만들고 푸시업이 상체의 조절력을 되살린다면 플랭크는 몸의 중심을 지키는 방패, 즉 코어를 단련하는 핵심 운동입니다. 코어는 단순히 복부 근육이 아닙니다. 척추, 골반, 갈비뼈를 감싸며 몸 전체를 지탱하는 심부 근육 시스템입니다. 이 근육들은 마치 몸을 단단히 묶어주는 안전벨트처럼 움직일 때마다 균형을 잡고 척추를 보호하며 상체와 하체가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조금만 옆으로 걸어도 흔들리고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며 가끔은 이유 없는 피로감이 느껴지죠.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코어 근육의 약화로 인한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코어 근력은 낙상 위험과 척추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척추가 대신 그 하중을 버티게 되고 결국 허리 통증과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플랭크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지어 하루 1분만으로도 척추 안정성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이 주사 후에 플랭크 변형 동작을 8주간 실천했을 때 척추 안정성이 36%, 균형 조절 능력이 33% 향상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 단계 벽 플랭크 벽 앞에서 팔을 뻗은 거리만큼 떨어져 서서 팔꿈치를 어깨 바로 아래에 두고 팔뚝을 벽에 붙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며 복부를 살짝 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15초 동안 유지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움직임이 아닌 정지 속에서 코어가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복부와 등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킵니다. 2단계 인클라인 플랭크. 벽 플랭크에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테이블이나 벤치를 사용합니다. 팔꿈치를 올리고 몸을 일자로 유지한 채 20에서 30초간 버팁니다. 복부를 단단히 조이고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평정입니다.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의 균형을 느껴보세요. 꾸준히 하면 복부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허리 통증이 줄며 척추의 정렬이 개선됩니다. 3단계 무릎 플랭크. 이제 바닥 위에서 본격적인 플랭크를 시도해봅니다. 팔꿈치와 무릎을 대고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만듭니다. 복부를 단단히 조이고 시선은 살짝 앞을 향하게 유지하세요. 30에서 45초간 버티되 떨림이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건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 줄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플랭크의 진짜 힘. 플랭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움직임도 거의 없고 땀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인 순간 속에서 당신의 몸은 안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플랭크를 매일 1분씩 30일 동안 유지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게 펴지며 균형 잡힌 자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플랭크를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안정적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 말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몸의 신경계가 실제로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랭크는 단지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벽 앞에서 15초만 버텨보세요. 배 근육이 살짝 긴장되고 호흡이 깊어지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플랭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움직임이 아닌 균형의 기술, 그것이 바로 플랭크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 운동을 모두 배웠습니다.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50세 이후의 삶을 바꾸는 건강의 기초 공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루틴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15분, 그리고 움직이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 3회, 당신의 강해지는 날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세 날을 루틴의 날로 정하세요. 한 스쿼트, 8배에서 12회. 지금의 단계 의자 스쿼트, 바디 웨이트, 고블릿 중 편안한 버전을 선택하세요. 이 푸시업, 50회. 벽이나 테이블, 혹은 무릎을 대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세 플랭크, 15에서 30초씩, 2세트.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 운동 사이에는 30초간 천천히 숨을 고르며 휴식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느끼며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이어갑니다. 주 2회, 회복의 날, 화요일과 목요일, 몸을 쉬게 하되 멈추지 마세요. 20분에서 3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정원 일을 하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가벼운 활동이 혈류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다시 재생하게 돕습니다. 주말, 즐기는 날 청소, 요리, 손주와의 놀이, 산책. 그 어떤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 consistency입니다. 꾸준함이 바로 젊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루틴을 단 30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게 펴지고 걷는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릎의 통증은 줄고 균형감이 되살아나며 거울 속 자신이 더 건강해 보이게 될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놓쳤다면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회복과 연결이니까요.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쌓여 당신의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 이 15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속도와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오늘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힘은 나이의 특권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이 세 가지 단순한 움직임이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 동작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삶의 기술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의 인생은 더 오래 빛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서는 그 순간, 벽 앞에서 플랭크를 10초만 더 버티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아직 강해질 수 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지키는 5분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